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이렇게 하품을 하다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턱이 아팠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턱이 아플 때 내 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도 에이,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턱 관절 이렇게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턱 관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소리가 나지만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턱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한쪽으로요? 한쪽으로 틀어지고 이도 안 맞게 되고.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세 개가 실제로 환자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뼈가 녹다 보면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오늘은 턱 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허종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턱 관절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턱은 잘 알고 있지만 턱 관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가요? 예, 턱 관절은 손가락을 귀 앞에 댔을 때 귀 앞에 대고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움직이는 뼈가 있습니다. 네,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뼈가 있는 부위가 턱 관절입니다. 턱 관절은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이 있는데 위턱은 머리뼈에 붙어 있으니까 머리뼈와 아래턱뼈 사이에 관절이 있고 그 관절은 아래턱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래턱뼈를 움직여야 말을 하고 씹어먹고 음식물을 삼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인 거네요. 어디에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말하고 먹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죠. 네. 그런데 이 턱 관절 장애라는 건 정확히 어떤 기능적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턱 관절 장애란 것은 턱 관절에 생기는 병인데 턱 관절에 생기는 병은 다른 관절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절도 뼈하고 생기는 뼈하고 뼈하고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에 병이 생기는 병과 그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에 생기는 병. 그래서 관절병과 근육병이 합쳐서 턱 관절 장애를 됩니다. 이 관절병과 근육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왜 그럼 안 좋아지는 건지, 이 관절과 근육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턱 관절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턱 관절 장애도 일종의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장 흔한 거는 뭐 턱을 벤다든지 한쪽으로 엎어져 잔다든지 아니면 딱딱하고 질긴 걸 한쪽으로만 오래 씹는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생활 습관병이 일단 원인일 수 있고요. 더 크게 본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어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물면서 이를 악물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이러면서 치아에도 무리가 가고 그 무리가 가는 게 관절까지 퍼지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 턱 관절 장애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정교합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 부정교합이 정말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다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가 조금 안 맞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이가 좀 안 맞아서 관절에 무리가 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교합 때문에 턱 관절 장애가 온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있으면 다 턱 관절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턱 관절 장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정교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처음에 말씀하신 뭐 이를 간다거나 이를 악문다거나 혹은 턱을 괸다거나 엎어져서 자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오히려 원인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이 원인이 되는 만큼 실제로 턱 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턱 관절 장애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 3대 증상을 이해를 하면
쉽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턱에서 딱딱 소리 나는 거. 저 나는데. 예. 네.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 예. 근데 단순히 소리만 난다고 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입이 안 벌어지는 거. 소리가 나면서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요 턱관절 주위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소리는 안 나는데 통증만 있다거나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이 잘 안 벌려지는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건 디스크가 빠져서 소리가 나거든요. 턱관절에도 디스크가 있나요? 네. 뼈하고 뼈 사이에는 뼈하고 움직였을 때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턱관절에도 마찬가지 디스크가 있고 원래 디스크가 정상적인 디스크는 아래 턱뼈 위에 얹혀져 있어서 네. 턱이 아래 턱뼈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마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입이 아예 디스크가 완전히 앞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아래 턱뼈가 움직일 때 전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는 소리가 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죠. 그러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이미 디스크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라서 이상이 있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소리가 나지만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우리 몸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쪽으로 빠지면 그 뒤에 디스크를 잡고 있는 인대가 디스크처럼 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빠졌다고 꼭 병원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난다 안 난다에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턱이 아픈가 혹은 턱이 잘 안 벌어지는가 이걸 봐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턱이 안 벌어진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전혀 안 벌어진다면 누구라도 당장 급하게 병원에 가겠죠. 근데 약간 평소보다는 덜 벌어지면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좀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손가락을 세워서 세 개가 첫째 마디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빡빡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아, 내 턱은 정상적으로 잘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목과 어깨 통증은 턱관절 이상 때문이다. 이 턱이 아프면 뭐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는 척추, 골반 다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정말 목과 어깨 통증은 턱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반전인데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턱관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잠을 잘못 잤다 하거나 아니면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아파옵니다. 아파오면 그때 아픈 게 다 같이 아파오는데 턱관절도 아프니까 턱관절 때문에 목하고 어깨 아니면 허리가 아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턱관절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아픈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간과하시기보다는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신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운동하면 좀 건강 챙길 수 있겠죠? 알약 튼튼 함께하고 오시죠.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내 몸에 변화를 가져오는 전신 다듬기 운동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네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네, 벌써 어렵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상하체를 다 아우르는 운동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이나믹합니다. 좀 속도가 붙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운동인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들지만 그만큼 효과는 보장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하나만 하기에도 힘든 푸시업과 스쿼트를 한 번에 그럼 아무래도 푸시업이 들어가는 만큼 엎드려서 시작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푸시업 자세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네. 푸시업을 해서 올라오는 순간에 스쿼트로 자세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뭐 간단하기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세를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고요.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분 동작은 자, 푸시업 자세를 잡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고요. 자, 여기서 푸시업으로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시면서 발을 앞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여기서 상체를 세우시고 스쿼트로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역순으로 그대로 다시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천천히 서주시면 됩니다. 네. 몇 회 정도 반복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했던 운동들하고 똑같이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할 때까지 해주시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30회 정도 하시면 아마 푸시업이 안 되시거나 스쿼트가 안 되시거나 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왠지 이 운동 3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윗니, 아랫니, 앞니고요. 가볍게 가까이 오셔서 물어주시고 모습을 다리만 조금 더. 검사 기계가 여기 돌아갈 거거든요. 모아주시고요. 네, 턱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받는 방법, 절차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좀 간단하네요. 엑스레이를 그냥 찍으면 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네요. 예, 맞습니다. 턱관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뼈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직접 관절 부위를 만져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입안 상태라든지 관절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기본 검사. 기본 검사에서 병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심각하다든지 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디스크가 파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뼈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엑스레이로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건데 엑스레이 상에 정상적인 턱관절과 장애가 있는 경우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나요? 치아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손가락처럼 보이는 부위가 관절뼈입니다. 아래턱뼈의 관절뼈인데 손가락처럼 보이는 게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뼈가 높게 되면, 심각하게 되면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손가락이 없어진 것처럼 뼈가 다 높게 됩니다.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네요. 그렇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또는 작아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엑스레이 상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실제로 환자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확연하게 느낌이 나는 건가요? 네.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뼈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래 턱뼈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게 되면 이가 잘 안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가 안 맞물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면 턱관절 장애 때문에 이가 안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환자의 왼쪽과 오른쪽인데 왼쪽 뼈처럼 역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인 관절뼈입니다. 뼈가 녹다 보면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턱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한쪽으로요? 한쪽으로 틀어지고 이도 안 맞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는 것처럼 인공관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확인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턱관절도 일종의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일단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꿀댄다든지 엎어져 잔다든지 아니면 딱딱하고 질긴 걸 오래 씹는다든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근육이 필요할 정도 많이 한다는 걸 좀 삼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육이완제를 먹는다든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 뜨거운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턱관절 장애에 독특하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턱과 아래턱이 맞물리는 그 사이에 플라스틱 장치 같은 걸 끼워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 흔히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보다 더 나빠지게 되면 수술로 가겠죠. 수술로 가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수술로 가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턱관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턱관절에서 나는 딱딱 소리, 턱관절 이상 신호다? 아니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 턱관절 장애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턱관절에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든지 입이 잘 벌어진다든지 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장기 때는 관절뼈가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빠지는 것만으로도 뼈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간다든지 하는 얼굴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성장기 아동들이 턱관절에 소리가 난다면 꼭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건강 잘 챙겨야지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계획에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나쁜 습관 줄이기 하나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가 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네. 제가 가져가서 O 하실 옵니다. 건가요? 네, 예, X. 옵니다. O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럼 여기 가져가서 가셔서 옵니다. 정리 옵니다. 부과하시고 왜 온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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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같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두고 인사.